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만차랑 단호박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죠. 이렇게 점심 시간에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이렇게 영상 일기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그 모종 주문을 하면서 이 100평이면 몇 주를 심어야 되느냐, 500평에 몇 주를 심느냐 등등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만차랑 단호박은 원래 그 10평에 하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전단지가 그 모종이 갈 때 이렇게 따라갑니다. 앞뒤로 다 이렇게 처음에 여기에 이제 그 만차랑 단호박의 특성, 그리고 이제 그 만차랑 단호박 제가 이제 특허 모종 생산하는 이제 이 방법, 또한 삽목 모종도 제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삽목 모종 하는 이 순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단호박 모종 예약 주문 안내, 그리고 단호박 이제 재배 방법, 이 재배 방법도 정식 시기 및 방법, 재식 거리 및 모종 소요량, 그리고 시비 방법, 곁가지 치기 및 잡초 관리, 이렇게 병충해 방제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에 과법무 대책, 수확 시기 및 저장 관리, 덜 익은 호박 처리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끔 한번 이 기록을 해본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 전단지가 이미 모종이 도착할 때는 이미 심을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모종 도착하고 그때 준비를 해서 심으면은 모종이 활착을 못하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많지요. 바로 거기다가 비료 넣고 퇴비 넣고 이렇게 노타리를 쳤다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개념으로 해서 했다거나 하고서 바로 심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작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모종이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모종 정식하는 방법까지만 오늘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있다가 4월 한 중순경쯤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아마 오늘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모종 잎줄기 자르고 어쩌고 하면은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미리 재배 방법, 그러니까 정식 방법까지만 이렇게 재배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차랑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영상으로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제가 저녁에 가서 이제 올려 놓을 건데, 요즘에 씨앗으로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중에 나오는 국내산 1,000원짜리 씨 하나에 1,000원짜리 종자,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지난해에 그 만차랑 씨앗을 사서 심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양도 만차랑 같지 않고 남들이 맛도 이 만차랑 맛이 아니라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만차랑이 아니에요. 그건 국내종 회사에서 그 만차랑과 이렇게 교잡을 해서 만들어낸 그 만차랑과 모형이 비슷하게 생긴 이런 국내산 호박입니다. 그건 씨앗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연립에 10,000원, 11,000원, 등등 이렇게 해서 씨앗 하나에 1,000원꼴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육묘장에서 그것을 씨앗을 사다가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 하나에 3,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 주문을 이렇게 하신 분이 취소를 했어요. 이 육묘장에서 모종 하나에 3,000원씩 받는데 왜 6,000원씩 받느냐,
이래서 제 걸 취소해서 환불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환불해준 예가 있는데, 이분이 기어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것이 만차랑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만차랑처럼 10평에 하나씩 심어놨더니 반만 이렇게 풀밭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 이렇게 저한테 50주를 그 예약 주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2차례 거쳐서 한 4년 전 하고 지난해 하고 이렇게 2차례 거쳐서 그 국내산 종자하고 이 만차랑 이 원종 종자 이 모종하고 심어서 이렇게 그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만차랑은 이 표피가 매끈하게 빠지는 반면에 이 국내산은 조금 좀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돈 덜 들이고 조금 뭐 싼 씨앗으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심으시겠다면은 뭐 얼마든지 심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차랑이라고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다 올려 놓고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지난해 가을에도 3건을 제가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은 만차랑이 아니니까 만차랑으로 둔갑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예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중고 사이트로 옮겨서 또 그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제가 역시 이의를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 그 이름을 놓고 판매를 해야지, 이게 이 만차랑 단호박이 아닌데 만차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만차랑의 그 이미지 추락을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검색을 해가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만차랑은 특성이 첫째는 열대성입니다. 그래서 만차랑은 일반 단호박, 저온성 단호박과 같이 심어 놓으면은 만차랑은 그 활착이 굉장히 늦습니다. 좀 많이 거기서 좀 몸살을 하겠죠. 그래서 만차랑은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차랑은 열대성이기 때문에 대신 한여름에는 일반 단호박이나 일반 호박들이 이제 그 꽃도 안 피고 이제 그럴 즈음에 열지도 않고 할 때 만차랑은 하루에 30에서 40cm 이상씩 뻗어나가면서 계속 비만 안 오면은, 장마가 짧거나 장마에 비만 안 오면은 계속 착과가 됩니다. 여름에도.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의 이 특성은 이게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호박 과실파리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걔는 이게 산란기가 원래 농촌진흥청에서는 7월 10일경부터 8월 20일경까지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날이 계속 날씨가 아주 땡겨지잖아요. 더운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초에도 이제 이 호박 과실파리가 이제 산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쭉 검색하시다 보면은 그 호박 과실파리 피해 유인 트랩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한 60~70%는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돌격대인가? 농약이 이제 이 호박 과실파리 피해 방제 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500ml 한 병에 8,5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제 약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란기하고 만차랑 단호박 계속 여는 시기하고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만차랑 단호박이 이 호박 과실파리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산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이라면 없습니다. 그래서 산하고 숲하고 붙어 있는데 이런 데가 많으니까 유인 트랩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면은 그만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로는 모종을
저희가 그 특허 등록을 한 그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상토 충전을 해갖고 이렇게 4치짜리 포트를 받쳐서 고정을 시켜갖고 뿌리를 내리는 이런 마디 뿌리 받은 모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자라나는 그 순, 이게 그 마디 뿌리 받은물을 하다 보면은 호박 여는 마디에서 순이 빨리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순을 자르고 또 일부러 삼목모종 그 모주를 삼목모종 삽수용으로 또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자른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이게 왜냐면 이틀에 한 번씩 제가 포트 받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삼목모종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7차례 지금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140개에서 한 200, 한 2, 30개까지 이렇게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모종도 저희는 1개월 이내로 된 것은 내보내질 않습니다. 뿌리가 완벽하게 차가지고 택배로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요. 뭐 마디뿌리 받은 모종이나 삽목모종이나 삽목모종을 찾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뿌리가 다 똑같이 튼튼하니까 삽목모종은 어느 정도 순이 좀 뻗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한 4월 달에 나가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삽목모종이 다 나갑니다. 4월 말까지 나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 마디 자른 모종은 이제 4월 이제 20일경부터 잘라서 그 곁가지에서 또 마디 사이에서 새순이 나와서 한 10cm 이상 돼야만이 내보내니까 조금 좀 5월 이제 초가 돼야 이제 발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삼목모종이 나가고 이제 5월 초부터는 마디뿌리 받은 모종과 삼목모종 병행해서 이렇게 모종이 마련이 되는 대로 이렇게 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1일부터 그 예약을 받았고요.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초부터 제가 이제 이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계좌번호를 넣어드리고 입금을 해주시고 주소를 주시면은 제가 낮에는 일에 바빠서 절대로 문자를 떠들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 먹고 한가한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떠들어가면서 그 입금자와 이제 주소 주신 거와 맞춰서 또한 홈페이지 상으로 이제 들어온 이제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정리하고서 그날 바로 문자를 드립니다. 좀 늦은 시간이라도 그날 이렇게 그 문자를 안 받으셨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도 제가 지금 엊그제는 2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 6명이 아직도 입금만 하시고 주소를 안 주셔서 이렇게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입금은 했는데 문자를 받은 일이 없다, 예약 등록됐다고 문자를 받은 일이 없다 하시면은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등록이 돼서 그때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고 전화 올 때까지 그 지역의 발송 기간이 지나도 제가 발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작년이라도 이렇게 구매하신 이력이 있으면은 제가 컴퓨터 들어가서 딱 이름을 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름을 치면은, 아니면 입금자 이름을 치면은 나오면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자로라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면은 주소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전부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아직도 6명이 지금 아마 올해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자를 예약 등록이 됐다고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이 만약에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저녁에라도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는 일하느라고 지금 전화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문 전화는 제가 받아서 제가 이제 계좌번호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입금해 주시고
주소를 꼭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서 나머지 이제 문자는 저녁에 하나하나 떠들어가면서 그렇게 정리해서 등록하고 문자를 드린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주제 만차랑 단호박 재배 방법, 여러분들이 심기 전까지 포장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포장을 만차랑 단호박은 누구든지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 만차랑 단호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요, 그 도시민들이 이 농지를 어떻게 샀는데 그 농지에 농지를 자기가 작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남을 임대를 줬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그 경고를 받고 아마 이 농지법에 저축이 돼서 이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만차랑 단호박 모종을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몇십 명 됩니다. 대부분이가 그분들은 이 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논도 물 빠짐이 좋게 하고 심어야지 그냥 뭐 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게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견뎌요. 보면은 얘가 그만큼 강해요. 그런데 2, 3일 이제 지나서 이렇게 계속 물이 차서 막 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이런 일반 단호박이나 일반 호박은 하루 딱 물 차도 이미 다 습해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만차랑은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심는 방법은 원래는 이제 포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 거리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뚝이라면은 이게 뚝이라면은 바로 첫 번째부터 심어도 돼요. 이 대부분이가 이랑들을 넓은 두둑으로 치잖아요. 그럴 경우를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뚝이라면은 여기다 바로 심어도 되지만, 아니고 이게 나무 땅이라면은 하나 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이거 간격이 원래는 6m 간격으로 해야만이 이게 10평에 하나씩인데 사방 6m 간격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수분수가 하나가 따라갑니다. 수분수가. 그러니까 10평에 이 하나씩인데 5주당 하나씩 수분수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5m 개념으로 심으면 딱 맞아요. 5m 개념으로 심으면은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심으시고, 또 이게 밭이 넓다 이거예요. 넓으면은요, 그것을 이 가장자리 쪽에다가 수분수를, 그러니까 5주에 하나씩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주 건너서 하나씩 똑같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심어주면 되고요. 제가 수분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만은, 수분수 관리를 잘해야만이 한여름에 그 착과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심고 여기 이제 수분수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수분수. 또 이제 심고 이렇게 나갔는데, 만약에 얘가 만차랑이 얘가 빨리 활착이 돼서 넝쿨이 빨리 뻗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뒤덮으면은 얘는 어디 갔나 한여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니, 한여름에 이렇게 멀리서 쳐다봐 갖고 이 수꾼 무리가 여기가 누렇게 보여야 돼요. 그 정도만 관리하시면 관리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분수, 이 호박들이 이 수분수가 한 1.5m, 2m 정도 뻗어 나갈 때까지 얘가 이리 침범을 하면은 다른 쪽으로 젖혀주면 됩니다. 넝쿨을. 예, 그렇게만 얘가 한 2m 정도 뻗어 나갈 때까지만 관리해주면 얘도 지가 알아서 이제 다 뻗어 나가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비료를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비료가 첫자가 21- 이것이 12- 등등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17-로 나가는 게 있고, 요즘에는 24-인가 뭣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첫자가 질소질이거든요. 이게 질소질.
이게 질소질이 많은 걸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만차랑 단호박 재배에서는. 질소질이 많은 비료를. 그래서, 이 첫자가 13이나 12나, 요즘에 13 이게 쭉 나가는 게 이것이 그 미생물 비료가 있어요. 미생물 복합 비료. 이것이 보니까 마늘 양파 비료더라고요. 이름이 요즘에는 이제 마늘 양파 비료. 그래서 이것을 쓰시되, 예? 요 비료 포대에 보면은 300평당 아니면은 10아르당 몇 킬로 이 40kg 뭐 45kg 뭐 이렇게 뿌리라는 양이 있어요. 이 뿌리라는 양보다 절반만 써라는 얘기죠. 절반. 그럼 비료값은 2분의 1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 포장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뿌리고서 노타리를 쳐라 이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 연작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작을 한 3년 정도 하시면은 이게 연작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이제 그 고토석회 같은 경우를 제대로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석회도 씁니다. 거기는 왜냐면 호박 썩은병이 왔던 곳 이런 데는 생석회를 뿌려서 그 예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퇴비를 돈분 그리고 개분 이 100% 돈분, 개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뭐 10%, 15%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돈분 팁이나 개분 팁은 절대로 쓰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니 이걸 뿌리면은 넝쿨만 엄청 무성합니다. 엄청 무성해요. 만약에 개분을 좀 뿌렸다. 근데 많이 뿌리면 안 되고 조금 그래도 살짝 뿌렸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복합 비료를 쓰지 말고 여기 이제 이 인산 비료가 있어요. 인산 단비를 써라는 얘기예요. 인산이 요즘에 용성인비 용가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산하고 가리도 이게 황산가리가 있고 염화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는데 황산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착과를 좋게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비를 써본 일은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만약에 단비를 쓴다면은 저는 조금 비싸도 황산가리를 쓰겠습니다. 비료값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뿌려주시고 노타리를 쳐주면 되고요. 노타리를 쳐줘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두둑을 이렇게 노타리를 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여기다 심었다는 얘기요. 여기 한 줄 떼고서 그러면 여기를 비닐 멀칭을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또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심고 두 줄 건너서 여기다 또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 트랙터에 따라서 폭이 조금씩 달라요. 대형 트랙터하고 소형 트랙터하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이 6m다. 그러면 요 사이를 4m 간격으로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 5m 개념이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대신 이제 똑같은 거리를 심지 말고 여기 심었으면 여기 또 여기 심었으면 막 이렇게 지그자그 형식으로 심어 놓으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비닐 멀칭을 이제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줄기가 이제 막 이리 뻗고 저리 뻗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m 50에서 한 2m 정도 뻗을 때는 풀이 잡초가 막 일간히 자라요. 이제 그러면은 이 넝쿨을 여기다 일자로 딱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고서 여기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이런 그 씨앗이 있으면 싹이 안 트는 제초제가 있어요. 제초제가 이 죽이는 제초제가 있지만 싹이 안 트는 제초제, 뭐 라스라든지 스탬프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이 제초제들이 있는데 이걸 뿌리면은 농사 망칩니다. 여기다가 이제 풀나지 뭐 잡초나지 말라고 여기만 비닐을 씌웠고 여기는 안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잡초나지 말라고 그 제초제를 뿌려놓으면 농사 여기서 끝입니다. 이 나오면 얘는 마디마다 요 호박 마디마다 요 뿌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마디가 이 비닐을 벗어나서 여기에 땅에 딱 제초제 뿌린데 닿다 하면은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얘가 이제 안 자랍니다. 순이 조금 뻗어 늦게 뻗다가 이제 멎어버려요. 그게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초제는 절대 주지 말아라. 싹이 안 트는 제초제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그냥 트랙터로 노타리 칩니다. 그냥 트랙터로 여기 이게 두 칸이나 떼으니까 트랙터 마음대로 다녀요. 그리고 양쪽에 여기도 막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트랙터가 없어서 관리기 갖고서 막 노타리 치고 그랬어요. 경운기 있을 땐 경운기 고장나서 없을 때는 또 관리기로 노타리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이게 이제 무농약 할 때 제가 한 2년간 무농약 재배를 해왔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재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재배를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처남이 좀 몸이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돼 있어 갖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근데 처남이 곧 퇴원해서 농사지을 생각으로 5,200평짜리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800평짜리 이것은 재작년에 감자를 심었던 밭이고 요것은 마늘을 심었던 밭입니다. 그래서 이 5,200평짜리 이것을 여기다가 매형 좀 모종만 좀 심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종만.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풀이 새파랗게 나가고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적화해 보고 시간 좀 토요일 일요일 이제 지금 농협에 근무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밖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한참 모종 파느라고 정신 없을 때니까 잠깐 갔다만 보고선 전화해가지고 그것만 좀 해줘라. 여기다가 제초에 하이로드 갖다가 싹 좀 한번 좀 뿌려줘라. 기계 있으니까 기계 차량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아주 싹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보니까 이 우분은 잔뜩 갖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인력이라고는 처음 사봤습니다. 인력을 이 3명인데 16만원씩이더라고요. 16만원. 이따가 한참 바쁠 때니까 5월달에 5월 말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다가 그 두 사람은 1년차로 그 우분 퇴비를 날라서 내가 이제 그 비료를 먼저 줘놓습니다. 한 주먹씩.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퇴비를 이제 삽으로 한 3삽씩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 힘들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삽으로 이제 흙하고, 요 비료 퇴비를 이렇게 한 100번씩 막 이렇게 파가지고서 뒤집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해도 일찍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게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했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우리 딸네 이제 식구들 애선조까지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셋하고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이제 5시 가서 이제 오후에 비 온다니까 오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구덩이에 이제 여기다 퇴비하고 비료 넣고 이제 막 이렇게 섞어놨잖아요. 여기다 심어야 되는데
아니, 전날 해놨는데 적어도 이렇게 해놓으려면은 일주일 전에 해놔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예, 그것도 축축할 때가 일주일이지, 땅이 말랐으면 한 열흘 이상 돼야만이 이 자리에다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다음날 비 온다는데.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일일이 물 줘가면서 여기서 거리도 한 25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예, 바로 여기다가. 여기다 심어놨어요. 심어놓고서 여기다가 이 주변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NK비료. 맨 땅에다 심었잖아요. 그래서 NK비료를 반 주먹씩 요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비가 아주 흡족하게 오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밤새. 그래가지고서 이거 100%다 살았습니다. 다 살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NK비료를 뿌려놨으니까 녹아서 비료분이 어느 정도 얘가 축적을 할 거 아니에요.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뿌리가 이제 뻗어 나가서 나중에 이제 막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잡초가 또 막 애지간히 나붙이더라고요. 잡초가.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다행히도 화분가 잡초가 굉장히 많아요. 화분가 잡초가. 그래서 이제 넝쿨이 막 뻗어 나갔잖아요. 넝쿨이 뻗어 나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뭘 줬는 거 아니? 뿌리까지 죽는 제초제 하이로드. 요게 1리터짜리가 있어요. 예, 이게 이거 그래서 이걸 사다가 전부 다 요즘에 옛날에는 이거 이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거 누르느라고. 근데 요즘에는 다 모타로 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가지만 큰 거 쓰여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싹 이 공간만 다니면서 호박 넝쿨 있는 데는 아예 안 주고, 이거 일자로 놓고 어떻게 할 그런 시간도 없고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25km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하얀 물통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미생물 이제 여기서 쓰고 난 10리터 통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한 30개 막 이렇게 받아갖고 가서 그걸로 이제 주는데, 이렇게 이제 싹 줬어요. 주고 났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다 어느 한참 고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기 주변에는 여기 못 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풀이 시아파랗게 있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했느냐? 요때는 이제 뉴 원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게 100ml 짜리예요. 조금 병이 조금해요. 병이 100ml 짜리. 이게 100ml 짜리인데 5통 타게 돼 있어요. 5말. 이걸 가지고서 얘는 화분가 잡초만 죽는 제초제예요. 그러니까 호박이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시아파란 데만 찾아다니면서 얘를 갖고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호박 농사,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호박 넝쿨들이 전부 다 뒤덮고 했는데, 어떻게 뒤덮기까지는 뭘 했느냐? 5,200평에다가 나중에 막 넝쿨이 1m 50, 2m 막 이렇게 뻗어나갈 때, 여기다가 이 NK 비료 있잖아요. NK 비료. 18- 0 이게 18인가? 어떻게 되죠? 이게 NK비료는 가운데가 이 인산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5포대를 갖다가 싹 뿌려줬어요. 비료 살포기로. 비 온다고 할 때. 예, 그랬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농사를 졌습니다. 예, 그렇게.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천기누설? 천기누설에, 방송이 됐었는데, 이게 원체, 여기가 옛날에는
그 섬에 썼어요. 바닷물이 막 빙빙 다 들어와서. 근데 이제 그 이 대호방주제라고 그게 막혀가지고서 이게 이제 새섬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하나에 그렇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빙 둘러 있으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그 뭐야 이 밭이 썼거든요. 이게 5천 정확히 보니까 5,200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항공 저 위에 이제 저 드론 띄워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제가 봐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재배를 했었는데 여기서 하고 또 이제 아까 800평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늘밭. 여기는 7월 6일 날 심었어요. 이날 비가 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석하가 이제 여기 이제 마늘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찬호한테 마늘 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마늘이 있는지도 다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봐가지고서 이제 이걸 팔고 나니까 좀 늦었죠. 근데 이제 이때 뭘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최석하가 걔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농협에 근무하면서 힘들 것 같고 해서, 너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호박이나 심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모종이 좀 있었으니까 그때 7월 달에 왜 모종이 있었는가 하니 제주에서 7월 15일 날 심을 수 있도록 모종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모종이 있었는데 제가 넉넉히 좀 만들어 놨고 좀 남았었어요. 이때는 모종 팔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해도 이렇게 마늘, 감자 이런 거 캐고서 심는 분들도 6월 20일 경이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딱 끊어져요, 이제. 예, 그래서 이 모종이 남아서 이걸 갖다가 심어 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 식구하고 이제 그 마늘밭이니까 뭐 이 구덩이 파고 비료 주고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심었어요. 그냥 심어 놓고 나중에 여기다 빨리 이게 활착을 하라고 NK비료만 한 3분의 1 주먹씩 거기다 살짝 옆에다 주변에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일체 비료를 안 줬습니다.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카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 밭에서 톤백으로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16개가 나왔어요. 16개. 호박 하나에 이 5kg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호박 하나에 아주 엄청 컸어요. 호박이 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4개짜리 상품을 파는데 3개만 담아도 충분히 10kg씩이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큰 걸 보내면은 지금 뭐 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4개짜리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2개는 큰 거 넣고 좀 2개는 작은 거 넣고 먼저 드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팔고 이제 호박 지금 제가 5,200평 그리고 800평 여기서 딴 것이 한 60톤 정도 됐어요. 근데 겨우내 다 팔고서 이제 한 1톤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이내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재배하는 방법들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평에 하나 접으면 된다 하는 말씀이고 심는 과정은 5m 개념으로 심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단호박을 심으면은 처음 심는 분 여러 번 심으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처음 심는 분들은 이게 일반 단호박처럼 순잡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곁까지 막 잘라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얘는 무조건 방임재배입니다. 심어서 무조건 사방 어디로 뻗어 나가고 방임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이게 과반무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독사대갈처럼 번쩍 들고만 나가지 않게 농사지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비료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은 그래도 한 포기에 20-30개씩은 다 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개도 못 따는 분들 또 5개도 못 따는 분들 이분들은 원체 막 이렇게 여기다가 욕심들 대부분이가 비료욕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뭐 한 집에 뭐 2개, 3개씩 막 이렇게 나눠 심는 분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분들 서로 다른 사람 거보다 내가 조금 더 좀 농사 좀 잘 줘보려고 그러다가 제일 농사 멋진 사람보다도 훨씬 못답니다. 비료 욕심 많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예, 그래서 나중에 추비 줄 때도 이제 제가 다 이제 그 기회 되면은 또 그 뭐야 이렇게 중간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다 심고 나면은 그때 한 차례 또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서 그 비료 욕심 많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얘가 이 호박잎이 진녹색입니다. 이 진녹색이 연녹색으로 변하는 기가 보인다. 그때는 비료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300평이면은 저 NK비료 한 7kg 정도? 예, 5kg에서 7kg 정도만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비 온다고 할 때. 그냥 위다가 그냥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은 싹박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 비료 욕심 부려갖고서는 절대로 얼마 못 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개간지에다 심는 분들. 이제 나무 변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무 뿌리도 안 캐내고 거기에 뭐 퇴비가 뭐 한 10cm 정도 쌓여있잖아요. 낙엽이. 거기다가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거 절대로 거기다 그대로 심어갖고서는 안 됩니다. 그 퇴비 아닙니다, 그거. 네? 걔들은 이미 벌써 비 맞고 해서 다 씻겨 내려가고 퇴비 기운이 별로 없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 나무 등컬 이런 데 이제 그냥 구덩이 개념으로 심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거기다 퇴비 좀 넣고 비료 좀 제대로 넣고 거기다가 구덩이를 좀 크게 구들이 파라는 게 아니에요. 흙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셔야지. 이렇게 호박이 심어 가지고 여기다 심었을 때 그냥 일자로 쭉 나간다. 이것은 여기에 이 바닥에 흙에 퇴비가 비료기나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얘 일단은 나오면은 얘가 나오면은 여기서 격까지 나오고 막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자우튼 그 개간지나 이런 데 심으시는 분들은 퇴비를 좀 우분 퇴비 같은 경우는 뭐 10cm를 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홍성에서 그 한 주에 뭐 223개 그러니까 2주를 심어 가지고서 뭐 446개를 땄다는 분, 저는 그분 뭐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온 분이 자기가 보증 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자기네 집 그 옆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분은 직접 와서 이렇게 갖다 심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있고, 저희 이 지역에서는 딱 하나 심어 가지고서 153개 딴 사람이 제일 많이 땄다고 지금까지 자랑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렇게 욕심 부리지도 않고 또 그렇게 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많이 따면은 한 20개, 못 따면은 10개 미만, 이렇게 보시고서 농사 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박 모종이 도착해서 정식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하는 재배 방법에 대해서 영상 일기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